2009년 2월 10일 저녁, 대만에 살고 있었던 한 부부가 대만 가오슝의 한 모텔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부부는 돌연 체크아웃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텔 주인에게 심상치 않은 말을 하는데요. 저 다 좋은데 그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이 말에 모텔 주인은 바로 해당 룸으로 향했는데 정말 방문을 딱 열자마자 알 수 없는 역한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아우씨, 이거 무슨 냄새야? 그런데 모텔 안을 들어가서 쓱 보는데 특별한 게 없어. 깨끗해. 어디서 역한 냄새가 나긴 나는데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야? 냄새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 모텔방 이곳저곳을 살피던 모텔 주인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모텔 침대 밑 받침판 있잖아요. 이걸 들어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침대 밑에서 나는 냄새 같은데. 그렇게 침대판을 들어 올리자마자 확 그냥 역한 냄새가 나더니 그 밑에 검은색 비닐봉지 2개가, 여기서부터 사장님은 느꼈어요. 와, 설마 저 비닐봉지 열기 싫은데. 그런데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 검은 비닐봉지를 열어보는데 모두들 예상하시다시피 그 안에서 나온 건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시신. 충격을 받은 주인은 바로 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 모텔 침대방 안에서, 모텔 침대 아래에서 사람 시신이 나왔어요. 크게 악소리가 나거나 모텔 방 밖으로 피가 흘러나오거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원래 모텔에서 사람이 나오면 얼마 안 돼서 청소하시는 분이 와서 치우잖아요. 그때도 별다르게 이상한 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도대체 언제부터 이 모텔 침대 아래에 시신이 있었으며 이 여성은 누구인 걸까? 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 경찰이 확인한 결과 그 여성의 시신은 상반신, 하반신이 분리돼서 비닐봉지 2개에 담겨 있었고요. 그 사람이 죽으면 기름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죽은 지 좀 지난 듯 기름이 온 몸을 덮고 있었고 얼굴 역시 검게 변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방금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경찰은요, 바로 범인을 잡기 위해 특별반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했던 건 피해자의 신원이었어요. 경찰은 2월 15일 시신이 발견된 모텔 근처 지역에 실종자 신고가 들어온 건 없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성이 실종 신고 들어와 있네? 경찰은 바로 해당 가족들에게 연락해 시신 확인을 요청했고 결과는 맞았습니다. 사망한 피해 여성은 당시 간호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 이 피해자의 어머니는요, 아니 우리 딸이 2월 4일 오전 9시쯤에 같이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전화를 받더니 나갔다 와야 된다고 급히 나가더라고요. 아니 뭔데 그렇게 급히 나가? 라고 하니까 그때 딸이 금방 올 거야. 밥 치우지 말고 내비둬. 바로 돌아올게. 라고 하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가 6일 지나서 지금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이 피해자는 누구의 전화를 받았으며 뭐 때문에 나간 걸까? 빨리 돌아온다고 했었어요. 그런 여성이 왜 모텔에서 발견된 걸까?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뒤에 곧바로 모텔 주변의 기록과 CCTV 영상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모텔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건
모텔에 들어왔다는 거죠. 모텔 CCTV를 확인한 결과 2월 4일 피해자 여학생이 집을 나선 순간부터 시신 발견 전까지 이 해당 모텔에 머문 사람은 총 13쌍의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젊은 커플은요, 딱 한 커플이 있었어요. 아, 이 커플이구나. 이 CCTV 속 여성이 피해자네. 그럼 가해자는 같이 들어온 이 새끼구나. 이 젊은 커플은요, 걸어서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모텔에는 주차장이 있죠. 이 젊은 커플 차를 타고 들어왔네. 그 차 CCTV에 고스란히 찍혔네. 그럼 이 차주가 누굴까? 조사에 들어갔고 바로 이 남자친구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요, 지금 시신 발견 전까지 13쌍 커플이 그 방에서 잤어요. 아니 12쌍이죠. 피해자 빼고 12쌍이 자기가 누워있는 이 침대 밑에 시신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잔 거예요. 나중에 이를 알았을 때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경찰이 조사한다고 이 방에 묵었던 손님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는데 이를 알게 된 손님들이요, 막 경악을 했대요. 에? 내가 잤던 그 침대 밑에 사람이 토막나서 죽어 있었다고요? 저라도 너무 소름 돋지 않았을까. 경찰은요, 바로 주요 용의자인 CCTV 속의 젊은 커플 남성을 찾아갔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양남, 양시성을 가진 남성이라고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양남이라고 칭할게요. 당시 이 차는요, 양남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딱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아들 양남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 어머니는, 저희 엄마 지금 안 계세요. 그럼 혹시 잠깐 얘기 가능하실까요? 그렇게 경찰과 양남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양남이요, 그 차 저희 엄마 차인데 사실상 아버지가 자주 몰고 다니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요,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 번호 좀 알려달라고, 아버지와 얘기해보겠다고. 그런데 이때 양남이 자기 아버지 번호를 모른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 번호를 모른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사는데. 이때 경찰은 느꼈습니다. CCTV 속의 얼굴은 젊은 남자였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있거든. 그리고 아버지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너 뭐 숨기고 있구나. 그렇게 양남을 만나고 온 바로 다음 날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 자수하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전날 경찰이 자기 집에 왔잖아요. 심장이 쫄린 거예요. 와, 씨,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경찰이 왔다간 바로 그날 저녁에 자기 아버지한테 고백한 겁니다. 아빠, 저 사실 사람 죽였어요. 이 말에 놀란 아버지, 자수하라고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버지와 같이 자수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양남 자기는 이 피해 여성이 다니는 간호대학교의 통학버스 운전기사였다는 거예요. 피해 여성은 그 학교의 학생이었고, 그렇게 자주 얼굴을 보고 하다가 정이 통했고 2008년도 말부터 사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딱 사귀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채 지나지도 않았어요.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이때 이 양남이요, 자기는 통학버스를 이제 운행하는 운전기사였잖아요. 뭔가 자기는 그냥 통학버스 운전기사인데 여자친구는 그 학교의 대학생이고, 나는 대학도 못 나오고 이런 운전기사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막 대학교 다니고 있고 대학생활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외적으로도 좀 꾀재재한데 여자친구는 나에 비해서 이쁘고 세련되고, 혼자 이렇게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귄 지 한 2달 정도 때부터 약간 여자친구한테 열등감 아닌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한테 집착 아닌 집착도 하기 시작하고 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사귄 지 2달 정도부터 깨가 쏟아져도 모자랄 판에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 피해 여성은 와, 이건 아니지. 그냥 헤어져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건 당일인 2월 4일 양남은 엄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주는 아버지였던 그 차를 딱 몰고 새 핸드폰을 사주겠다는 핑계로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곤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떠 있었던 이 여자친구는 싫다고 했습니다. 안 사줘도 된다. 하지만 나도 할 말이 있으니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얘기해요. 이날 여자친구는 헤어지자고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하고 오려고 밥 먹다가 말고 금방 온다고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여자친구가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니 모텔로 향했고 거기서 헤어지자고 하니 양남은 싫다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양남의 말에 의하면요, 여자친구가 먼저 자기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눈깔이 확 돌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 트렁크에서 로프, 밧줄 가지고 와가지고 목 졸라 죽였다는 거예요. 이 양남은요, 경찰한테 내가 걔 목을 한 5분 정도 졸랐나? 한 5분 정도 졸으니까 얼굴이 시꺼멓게 변하더라고요. 발버둥 치던 손발도 어느 순간 힘이 싹 풀려 멈추고 그때 죽었구나 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남은요, 그날 얘기만 서로 나누고 이런 짓을 했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피해자의 몸에서 알 수 없는 체액이 나왔거든요. 시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에 양남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여자친구의 옷을 모두 벗긴 뒤에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로 시신을 감싸고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옷은 근처 강에 던져버렸어요. 양남은요, 죽일 생각은 없었다. 헤어지자고 하면서 내 뺨을 막 때리니까 그 순간 눈깔이 돌아 죽인 거였다 주장했습니다. 성폭행도 안 했다고 부인했고, 정말 성폭행 안 했을까요? 검찰은요, 고인의 몸에 남아있던 책 바로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책이요, 양남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양남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우선 차에 로프, 줄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과 지문이 안 나왔어요. 사건 당시 이놈 장갑을 끼고 범행을 했습니다. 우발적이었다며. 그런데 실내에서 장갑? 지문 하나 안 남기고 차에 로프는 왜 있어? 당시에 대만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양남 자기 말로는 CCTV에 버젓이 차량과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고 하니 우발적이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대만 재판부는 이놈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이제 한창 꽃 피울 나이 대학생인데, 그런 대학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대만 재판부도 참 정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18년이 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양남,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년 전인 2006년 5월 3일 날 이때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 똑같이 또 차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위협을 한 거예요. 야,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너 나랑 헤어지잖아? 나 바로 너 죽일 거야. 그리고
나도 너 따라 죽을 거야. 이렇게 흉기 들고 위협을.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이랬대요. 몇 번을.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이때 구속까지 됐었는데 얼마 받은지 아세요? 헤어지자고 하니 죽여버리겠다면서 위협하고 감금까지 했는데 징역 6개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범인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불과 2년 뒤 이번에는 살인 미수에 그치지 않고 살인까지 저지른 건데, 그런데 이런 18년이 나온 겁니다. 18년이. 이런 18년이 나올 수가 있나? 그토록 사랑한다면서 헤어지면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한다면서 못 헤어진다면서 그런 여자친구를 죽이고 시신을 그 모텔 침대 아래에다가 유기하고 도망갔습니다. 사랑한다며. 그런데 이놈한테 18년. 이런 18년. 대만 재판부도 정말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참 너무 안타까운 한 대학생 이별살인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